안녕하세요. 선택적 함구증을 가진 아이의 엄마 이혜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저희 아이가 학교를 왜 자퇴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학교를 다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길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저희 아이가 어떻게 해서 학교를 그만뒀는지,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해서 다시 학교를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진이가 말을 하지 않았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행복한 순간을 뽑자면 5년 선생님을 만나고 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가 7살 여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 봄까지, 그때 정말 진이와 제가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이가 정말 하루하루 너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고, 저도 진이가 좋아지면서 저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씩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물론 제가 취미를 갖는 건 아니었고, 저는 제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 일을 다니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진이가 점점 좋아져서 직장에 다니는 건 무리가 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아동복과 여성복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이라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2-3시간 자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이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요. 6월달 정도서부터 진이가 학교 다니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힘든지 진이와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몇 가지 사건들이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다 이야기는 해드리기 힘들고, 그렇게 학교를 힘겹게 다니고 있을 때쯤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빠가 학교를 등교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빠는 이제 밤에는 거의 아이들을 볼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주말에도 출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침에라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아이들을 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아빠가 진이와 진이 동생을 데리고 등원과 등교를 시켜주러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일을 할 준비를 하려고 조금 누워 있다가 치카치카 그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학교에 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정말 놀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학교에 왜 가? 그랬더니 아직 출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출근을 못했어? 그랬더니 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교문에서 안 들어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가야겠다 해가지고 정말 목 늘어난 티셔츠에 무릎 이렇게 엄청 툭 튀어나온 바지를 입고 잠바만 걸치고 막 뛰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뛰어가는데 가슴이, 누가 제 가슴을 꽝 때린 듯한 느낌이 들었고, 가면서도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가서 도착을 했을 때는 진이는 안 보이고 교장 선생님이랑 저희 아빠랑 이제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이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진이는 이제 담임 선생님께 오늘은 조금 힘들어서 이제 집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없었고, 그래서 그 얘기하는 동안 이제 교장 선생님께 제가 여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진이가 와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진이랑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했을 때 힘들었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긴 하는데, 저희 아이가 제가 그동안 계속 소통이 좀 힘들었던 게, 학교에서 뭐 했어? 라고 했을 때 몰라,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항상.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진이의 친구의 엄마를 통해서 오늘 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했대,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게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진이가 말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정말 많았다는 거를 좀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육아를 하고 혼자 아이케어도 하고 일도 하고 했지만, 일을 하면서 아이에게 집중 못한 거는 정말 사실이니까 그 후부터 이제 아이에게 집중을 하고
진이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을 통해서 더 기울여 듣고 했더니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규칙과 규율을 엄격하게 이제 하시는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았지만 정말 단호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이는 그 선생님이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진이는 한글도 못 대고 학교를 갔고, 그리고 약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잘 자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해주는 일이 많아서 스스로 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학교를 가다 보니까 맨날 나만 혼나고 맨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진이 안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진이를 일하는 거를 잠시 멈추고 진이가 학교에서 잘 다닐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번 진이가 가슴이 좀 쿵쾅거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가슴이 쿵쾅거릴 때 진이가 숨 쉬는 것도 좀 힘들어해서 이제 밤에 병원을 갔었을 때 산소 포화도도 조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 담임 선생님께 이제 진이가 가슴이 아파하면 저한테 바로 전화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핸드폰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은 제가 핸드폰이 고장났으니 뭐 연락이 안 된다고 이제 하이톡이라는 이제 학교 어플에다가 이렇게 글을 선생님께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하루 종일 핸드폰이 안 되고 핸드폰을 고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진이가 끝날 시간이 돼서 이제 진이가 왔고, 진이가 학교에서 가슴이 아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팠어?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가슴이 엎드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도 선생님이 좀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다행히 보조 선생님께서 진이가 이렇게 가슴을 아파하니까 너 무슨 일 있어? 너 어디 아파? 이렇게 해서 진이가 가슴이 아파요 하니까 그 보조 선생님이 진이를 데리고 이제 양호실에 다녀왔더라고요. 그게 1교시였고, 근데 또 1교시가 지나고 나서 3교시 때도 또 가슴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복도까지만 나와서 이렇게 해서 가면 양호실 알지? 다녀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놀랐어요. 가슴이 아픈 아이를 혼자서 양호실로 가게 하는 게 저의 진이만 생각하면 조금 양호실까지 데려다 주시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아이들도 반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어? 엄마가 오늘 핸드폰이 안 돼서 몰랐어. 그래서 다음에는 꼭 엄마한테 전화해달라고 하거나 아빠한테 전화해달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졌는데, 학교 책가방을 보니까 종이가 써있더라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신 종이가 있었는데, 오늘 1교시랑 뭐 3교시 때 아파서 양호실에 갔습니다. 이렇게 써있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그랬구나 했는데, 이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께. 그래서 저는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건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이 때문에 오늘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죠. 다른 친구들도 이제 똑같이 이제 배우고 진이 때문에 갑자기 수업이 멈춰졌고 이런 부분은 저도 당연히 미안하고 죄송한 일인데, 언어가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딱 얘기하시니까 저도 조금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냥 다른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는데, 끊고 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세게 얘기하지 않을까? 내가 선생님이 너무 무서운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선생님이 나도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데
진이는 더 무섭고 두려웠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좀 선생님께 조금 서운했던 건,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이제 아빠한테라도 했었으면 아빠가 이제 갔었을 텐데, 그런 게 그게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이 사건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됐구나 라고 딱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문제들이 정말 많았어요, 진이에게.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막 얘기를 하고 학교에다도 얘기를 하는 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학교는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학교에다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학교는 더 이상 못 다닌다고 생각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려고 준비도 했고, 대안학교도 조금 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봤는데 지금 당장 진이에게 중요한 게 뭔가를 정말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이가 물론 학교 선생님과도 안 맞았지만 학습이 너무 늦다 보니까 아이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를 간다 해도 진이가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안학교를 간다 해도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학교를 자퇴를 하고 저와 홈스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이제 아이와 홈스쿨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그만둘 때 솔직히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처음이어서 정말 발로 뛰고 막 정말 잠도 못 자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조금씩 잘 돌아갔는데, 이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는 이 결정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진이와 같이 이제 홈스쿨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홈스쿨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 나 진짜 잘할 거야, 나 잘할 자신 있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이와 잘 이렇게 막 지내다가 일주일이 지나니까 아이에게 제가 신경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야? 이거 이렇게 사는 거잖아. 몇 번을 설명해줘야 돼? 막 이러면서 제가 아이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아는 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구하려고 이제 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이제 아는 분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니 그분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는 이제 강의가 없으니까 진이를 봐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네, 그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았어요. 처음 몇 번 거절을 했는데, 거절을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진이한테는 저보다 그 선생님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과 같이 수학 공부를 했고, 또 국어는 다른 또 전직 선생님께서 계셨는데 그분이 국어를 또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셔서 일주일에 2번씩, 한 번은 국어, 한 번은 수학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저와 이제 국어랑 수학 숙제라든지 그리고 더 해야 될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뭐 여름이라든지 봄 이런 것들을 저랑 보고 있었고, 그리고 진이는 자연, 동물 이런 것들을, 미술 이런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저랑 하기 시작했어요. 산에도 가고요.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뭐 미술 전시회도 가고, 그리고 동물 박물관도 가고 여러 가지를 막 저랑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이와 저와의 사이가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스쿨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만 막 하면 절대 절대 아이가 따라주지 않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하루, 공부 하루 이렇게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는 잘 못했지만 홈스쿨이라고 치면 여러 가지 진짜 많은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홈스쿨을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 정말 많이 공부하고 시작해야 돼요.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공부를 많이 못하고 시작했더니 의욕만 엄청 많고 실행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홈스쿨을 진이와 행복하게 진이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게 하면서 이렇게 홈스쿨을 진행했는데, 홈스쿨을 하면서 좋아진 점은 학교를 다니면서 낮 동안 소변 실수가 되게 잦았어요. 그런데 홈스쿨을 하는 동안 소변 실수를 하지 않게 됐고,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선생님은 무서운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부드러운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웃어주는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조금 상처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두 분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정말 치유된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담임 선생님이 정말 미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를 말하게 했는데 다시 왜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거지? 이 생각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두 분을 보면서 이런 좋은 선생님도 있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1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만 정말 볼 수 없잖아요.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고, 우리 아이만 특별함을 주면 다른 아이들이 그걸 느끼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홈스쿨을 통해서 진이도 저도 성공적인 홈스쿨이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정도로, 이번에 그렇게 해서 1학년 2학기 동안의 홈스쿨은 저와 진이와의 행복한 추억이었고, 진이도 아직도 그때 홈스쿨 했을 때 그 선생님들과의 했던 추억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진이를 보면서 홈스쿨 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사실 자퇴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진이의 물건을 제가 챙겨서 나올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갑자기 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입학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정말 행복했거든.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 물건을 다시 가지고 나올 때 너무 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케어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어떻겠을까 생각도 들고, 진짜 힘들었지만 그래도 힘들었지만 지금 너무 잘 이겨내서 지금은 학교를 다시 잘 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이것 또한 저희에게는 그냥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학교를 어떻게 다시 입학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많이 서툴고 말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맨날 응원해주시고 저한테 힘을 너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그렇게 해서 1학년 2학기 동안의 홈스쿨은 저와 진이와의 행복한 추억이었고, 그리고 다시는 그리고 행복했던 추억이었던 것 같고, 진이도 아직도 학교를 다니면서 그 홈스쿨링 했을 때 가르쳐줬던 선생님들을 아직도 그때 홈스쿨 했을 때 그 선생님들과의 했던 추억들을 아직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진이를 보면서 홈스쿨 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사실 그 자퇴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진이의 물건을 제가 챙겨서 나올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갑자기 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입학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정말 행복했거든.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 물건을 다시 가지고 나올 때
너무 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케어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어떻겠을까 생각도 들고, 진짜 힘들었지만 그래도 힘들었지만 지금 너무 잘 이겨내서 지금은 학교를 다시 잘 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이것 또한 저희에게는 그냥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학교를 어떻게 갈지에 대해 선택했던 것들, 학교를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진이가 다음 영상은 학교를 어떻게 다시 입학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많이 서툴고 말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맨날 응원해주시고 저한테 힘을 너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좋아진 줄 알았다가 이렇게 한 습관 한 습관씩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학교를 잘 다니겠다 했는데 아이가 자퇴했을 때 그 마음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지인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정말 힘이 났거든요. 저도 부족하지만 도와줬던 선생님들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그 도움이 어떻게 드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이팅!